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살아가는 기쁨, 필살기 채널의 최 선생입니다. 1편에 이어 사방거리의 현재 모습과 우리 팀이 묵고 있는 사방 비치 클럽, 그리고 또 다른 다이빙 포인트에 대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방에 들릴 때마다 찾는 이 사방 비치 클럽은 바다의 바로 면에 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선택의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다이빙을 준비해서 스피드보트로 향하는 접근성이 정말 좋죠. 임 대표님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야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음식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한국인의 입맛에 이렇게까지 잘 맞추는 필리핀 주방장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간하게 국을 끓여내는 리조트는 더욱 드물죠. 그래서 가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방 비치클럽에서 다이빙을 하면 살이 쪄서 간다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종업원들은 끝도 없이 음식을 리필해주기 때문에 잠깐 방심하시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가시게 됩니다. 이 스테이크는 우리 팀의 특별 요청이었습니다. 특별 주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액 비용을 지불했어야 하는데 부득불 사장님이 일부 부담하시겠다고 해서 언성이 높아졌네요. 오랜만에 맛보는 제대로 된 스테이크였습니다. 사방비치 클럽이 바다의 면에 있음으로 해서 얻는 또 다른 이점은 이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황혼을 식당에 앉은 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컨디션도 별로 좋지 않고 사방의 거리도 궁금해서 오늘 다이빙은 오전 2회 만에 접었습니다. 아시죠? 힘들면 쉬어가면서 다이빙하시는 것이 건강한 다이빙입니다. 무리는 사고를 이끕니다. 그렇게 남은 오후에 사방의 거리를 다녀봤습니다. 거의 모든 다이빙 리조트나 가게들이 문을 닫았네요. 리플렉스 마사지샵은 아직 영업 중이었고 그 지역 유일의 대형마트도 영업 중이었습니다. 망고 쉐이크가 맛있던 사방 레스토랑과 마부아이 리조트는 문을 닫았네요. 트로피카나 호텔은 영업 중이었습니다. 이 거리는 밤문화로 유명한 거리인데 전부 문을 닫거나 내부 공사 중이네요. 밤에는 문을 여는지 잘 모르겠는데 겉으로 보기엔 문을 닫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거리의 상권은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보이네요. 화이트팁 다이빙 용품점은 영업 중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비계풀도 문을 닫았네요. 하수종말 처리장 주변은 뭔가 또 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사라지고 또 새롭게 시작되고 지금 사방은 은밀한 변화의 순간을 맞이한 듯이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첫 번째 다이빙 포인트는 마닐라 채널입니다. 초보자부터 중급자까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마닐라 채널은 사방 비치에서 가장 먼 다이빙 포인트이죠. 2017년 정도까지는 정말 좋은 시야로 장쾌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었는데 어느 순간 시야가 나빠져서 안타까운 포인트입니다. 여전히 시야는 좋지 않네요. 한 5, 6년 전에 시야가 20m 이상 나와줬을 때는 정말 멋진 포인트였습니다. 수심 15m 내외에 멋진 산호초가 펼쳐지고 멀리는 수심 30m, 40m대까지 이어지는 장쾌한 지형을 전부 감상하며 다이빙을 즐길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시야가 15m가 안 되니 이곳을 감상하는 즐거움이 반으로 줄었네요.
그러나 반감되었다고 의미 없는 포인트가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산호초가 펼쳐지고 수중생물들의 개체수나 다양성은 더욱 증가했으니까요. 특히나 가올이나 가든일이 많아졌더군요. 수중이 많은 친구들이라 조심스럽게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2014년도에 투바타의 리버보드 다이빙을 갔다가 만난 필리핀 다이버가 생각납니다. 당시 84세의 밥이라는 분이셨는데 스쿠버 다이빙만 60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속으로 나는 내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절대로 해치지 않아 라는 말을 되뇌이며 다이빙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몸의 움직임은 최대한 작고 고유하게, 그러면 물고기들이 도망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뇌이며 다이빙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기적이 일어나더군요. 물고기들이 도망가지 않는 어떤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통했는지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과 하나가 되어 유영하는 순간이 주는 경이로움은 달리 뭐라 표현할 말이 없네요.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두 번째 포인트는 세계의 모든 다이빙 사이트가 추천하는 사방의 대표 포인트인 캐년입니다. 계곡 지형이 가진 웅장함과 더불어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조류로 유명한 이 포인트는 최대 수심이 28m입니다. 깊은 수심과 어려운 조류로 인해 초보자에게는 추천하지 않는 포인트입니다. 저도 실은 매번 이 포인트에 들어갈 때마다 살짝 긴장을 하기도 하죠. 오늘은 보름이라 조류가 셀 줄 알고 홀인더월을 살짝 지나 입수했는데 의외로 조류가 없어 한참을 핀을 차고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캐널을 앞두고 스쿠터를 타고 이동하는 서양 다이버와 마주쳤습니다. 진짜 부럽더군요. 특히나 이렇게 조류가 없는 지역을 두 발로 열심히 차고 다니다 만나니 더욱 부럽더라고요. 어쩌겠습니까? 부실한 두 다리로 열심히 핀을 차고 나아갈 수밖에. 마침내 이 캐년의 초입에 다다랐을 때 물속이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출수 후에 보니 비가 내리고 있더군요. 시야도 10m대였는데 하늘에 먹구름까지 끼니 캐년 내부는 급속도로 어두워집니다. 한 명의 나오자도 없이 다 도착했으니 그것으로 일단 만족이긴 합니다. 캐년을 대표하던 부채산호는 맥없이 꺾여져 죽어 있었습니다. 중국 다이버들이 뜯어가려다가 이랬다는데 제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 뭐라 할 말은 없네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름다움을 혼자의 것으로 삼으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생명은 살아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날이 어둡다 보니 캐년의 참된 아름다움을 영상에 담지 못했네요. 각양각색의 연산호와 다양한 어종들, 계곡 지형이 지닌 특유의 장대함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언제고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왜 세계의 많은 웹사이트들이 캐년을 최고의 포인트라고 하는지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다이빙 포인트는 웨스트 에스카시오입니다. 완만한 경사의 산호초를 따라 본인의 선택 수심에서 조류를 타고 유영할 수 있는 포인트죠. 초보자는 초보자에 맞게, 중상급자는 또 그에 맞게 다이빙을 진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포인트는 두드러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아졌더군요. 아쿠아리움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약간 급한 슬로프 지형은 각 수심마다 약간씩 다른 산호초와 어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향대로 수심을 선택하면서도 함께 다이빙이 가능한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고요히 흐르는 조류를 따라 흘러가며 다양한 산호와 물고기들을 만납니다. 산호의 계곡을 따라가게 되면 또 그래서 좋고 물고기가 손짓하면 또 그렇게 따라갑니다. 거스르지 않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알고 나서 배운 첫 번째 교훈입니다. 거스르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나를 맡깁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역조류가 생겨 돌아왔던 길을 되밟습니다.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수심을 선택하면 지금껏 왔던 길이 새로운 길로 열립니다. 그게 웨스트 에스카시오가 가진 매력이죠. 팔색조와 같은 이 포인트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최대한 많은 기쁨을 얻게 해줍니다. 마지막 다이빙 포인트는 판타지 포인트입니다. 마크로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야간 다이빙에도 좋은 곳입니다. 일단 리조트에서 가깝고 얕은 수심에서 다양한 생물종과 산호를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물고기의 개체수는 전에 비해 훨씬 많아졌네요. 팬데믹이 바다에게는 오히려 약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계속 속으로 되뇌입니다. 나는 내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절대로 해치지 않아. 이 친구들은 주변을 고요하게 헤엄쳐 다녔고 우리는 그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조심 다이빙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판타지 포인트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판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힘겹게 보냈던 지난 2년의 세월을 보상해 주었고 우리가 앞으로 만날 건강해진 바다 생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조금씩 스쿨링을 이뤄나가는 물고기들, 다시 피어나 자라고 있는 산호초들, 아직 사람이 낯설지만 두렵지는 않아 보이는 수중생물들,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유영하며 우리는 각자 왜 물속에 들어와 있는가에 대한 답들을 찾아 나갑니다. 그 구체적인 답은 각자 다를 테지만 바다라는 거대한 생명과 하나 되어 호흡하는 이 순간의 감정만큼은 같을 것 같습니다. 나를 잊고 이 생명의 한 부분이 되어보는 것, 그래서 나라는 작은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바다의 손길은 우리의 영혼을 쓰다듬어주고 보듬어줍니다. 아쉽게도 이 여정의 마지막 다이빙을 마쳐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시작합니다. 서로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안전하게 이 다이빙을 모두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서로에게 진심이 담긴 눈빛을 나누고 굳세게 손을 맞잡으며 다이빙을 마무리하고 해수면으로 향합니다. 최 선생이었습니다.